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커피 세팅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오늘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대부분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머신들이 다 제각각이긴 하지만 보통은 너무나 이제 고가의 하이엔드 머신보다는 보급형 머신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저희 댓글로 문의를 주시거나 가끔씩 제 인스타 DM이나 카톡 채널로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뭐 보급형 머신, 특히 이제 시메 머신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메 머신을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교육장 머신을 결정할 때도 일부러 이 시메 머신을 고른 게 있는데, 이 시메 머신과 같은 보급형 머신으로 내가 처음에 커피를 원두를 받아서 어떤 샘플을 받거나 그 세팅을 맞추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급형 머신이라고 하면 디테일한 온도 조절 세팅이 되지 않는 머신의 세팅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도 교육에 사용하는 머신인데, 이 크레먼 머신을 사용해서 얘는 온도 조절이 0.5도 단위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 조절이 되는 경우에는 또 어떤 식의 좀 디테일한 세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추후로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이런 보급형 머신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메 05 PID라고 하는 이제 모델이거든요. 이 모델은 어느 정도 간접적인 온도 조절이 되긴 해요. 근데 제가 왜 간접적인 온도 조절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간편하게 조작하게 좀 돼 있거든요. 이 온도계 버튼을 누르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조절하게 돼 있죠. 근데 보면은 120도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보통 저희가 추출소 온도는 90에서 94라고 흔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온도가 너무 높죠. 그러니까 요거는 추출소의 온도는 아니고 내부의 스팀 보일러의 온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의 보급형 머신들은 이제 열교환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뜨겁게 보일러에서 내부에서 물을 끓이고 그 안에 약간 작은 관이 삽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탕하는 방식으로 추출수가 나오는데, 이 온도를 올리면은 그 중탕되는 추출수의 온도도 오르겠죠. 어느 정도 실제 올려보면은 온도가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간접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좀 했냐면, 내가 이 121도 올린다고 예를 들어서 120도에서 뭐 90도였다고 쳐볼게요. 뭐 매번 90도는 아니지만, 그럼 1도 올린다고 91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이런 스팀 보일러 PID나 또는 그 아래 아예 이제 이런 방식으로 PID가 없고 조절이 안 되는 보급형 머신들은 온도 조절의 컨트롤 자체는 조금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타겟하는 정확한 온도로 추출을 못 하다 보니까 맛의 편차가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맛으로 판단했을 때 일정한 범위 내에 들어오면은 좀 괜찮은 맛으로 판단을 하는데, 사실상 디테일한 온도 조절 자체는 좀 어렵다 보니까 완벽한 맛 제어가 조금은 힘들 수는 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항상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팅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머신으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여러분 포터필터에 커피를 담아야겠죠. 그래서 포터필터에 커피를 담기 위해서 바스켓 내부를 제가 좀 건조를 해주고, 이 바스켓에 커피를 담기 전에 제가 요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머신을 사시면은 주는 일반 바스켓이 있거든요. 저희가 보통 순정 바스켓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더블 바스켓이 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건 제가 따로 구매한 바스켓이거든요. 여기 장착되어 있는 거고 좀 다르게 생겼죠. 여기 형태도 다르고 아래 타공의 개수도 들어가고 들어가는 양도 다르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머신 사면 주는 바스켓은 14에서 16g 바스켓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따로 구매한 18g 바스켓입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이제 순정 바스켓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요런 거를 구매하셔도 되고, 아예 이런 VST 바스켓이라고, 이런 VST IMS라고 하는 바스켓 브랜드가 있거든요. 요런 바스켓을 구매해도 됩니다. 요건 18g, 이건 20g 써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스켓을 따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우선 권장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커피가 다크한 편이고 일단은 따뜻한 거 13온스, 아이스 16온스 이상을 쓰신다 그러면은 16g으로는 조금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g 이상의 바스켓을 구매하는 걸 권장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는 일반적인 18g 바스켓으로 한번 세팅을 잡아볼 건데, 세팅을 하실 땐 여러분 저울을 웬만하면 쓰시는 게 좋아요. 저울 0점을 맞추고 18g을 한번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모자라죠? 그러면 조금 더 받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양을 받아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추출 루틴에 맞게끔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특별한 이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템핑하는 작업까지만 그냥 한번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어떤 추출 루틴을 쓰시는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방식의 템핑까지만 진행했고, 레벨링 툴이나 어떤 칠침봉 같은 도구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추출 양을 또 저희가 계량을 해줄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저울 거치대를 활용해서 계량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머신 보시면 다양한 버튼이 있을 텐데, 이 시메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가 우리가 보통 수동 버튼,
매뉴얼 버튼이라고 부르는 버튼입니다. 뭐냐면 누르면 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라 보시면 되고, 나중에 세팅을 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각 버튼에다가 자동으로 세팅을 해서 자동적으로 일정한 양이 나오도록 물량을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출하기 전에 제가 방금 한 것처럼 가볍게 일정량의 뜨거운 물, 열수를 조금 빼주시고 장착을 해주세요. 부드럽게 장착을 해주시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뭐냐면 도대체 몇 그램을 뽑아서 먹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2배, 그러니까 내가 사용한 양의 2배가 조금 안 되게 뽑는 거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한 32g 정도를 뽑을 건데, 영상에 담겼겠지만 지금 추출 속도가 여러분 엄청나게 빠르죠. 디스플레이에선 꺼졌는데 시간이 11초 정도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커피 추출이 너무 빨라도 느려도 잘못했다고 무조건 말할 순 없지만, 이렇게 너무나 빠르거나 또는 50초, 60초 이런 식으로 너무 느린 추출들은 적합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입자를 먼저 맞춰주고 이제 먹을 건데, 적정 시간이 그러면은 몇 초냐고 물어보시면 정답은 없지만 가이드 시간대는 이제 SCA 기준으로 20초에서 30초 정도라고 보시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드릴 때 25초 이상, 그러니까 20초 약간 중후반대의 시간을 많이 권장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좀 빨리 나왔을 때는 입자가 굵다 보니까 커피가 좀 가볍게 나오거나 신맛이 조금 강하게 날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그래서 입자 조절하는 걸 조금 보여드려 볼 거예요. 지금 저희는 안핌 그라인더를 사용을 할 건데, 이 안핌 그라인더에서 빨간색 눈금이 팔에서 오른쪽 한 2번째 칸 조금 안 되게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거를 팔 쪽으로, 숫자가 더 작아지는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럼 이 조절 나사를, 미세 조정 나사를 돌려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이 정도까지 한번 움직여 볼게요. 꽤나 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 전에 있던 그라인딩된 원두가 그라인더에 남아있거든요. 요거를 버려주셔야 됩니다. 이건 그라인더마다 버리는 양이 달라요. 근데 안핌 같은 경우에는 아깝지만 꽉 차게 2번 정도 버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버리신 다음에 바뀐 입자로 다시 한번 추출을 하는 거예요.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열수를 약간 빼주고 저울 0점을 맞추고 뽑아볼게요. 그래서 18g 사용해서 저는 32g 추출을 처음에 많이 진행하거든요. 양상 보시면 처음보다 조금 느려졌죠. 이런 느낌의 흐름을 먼저 초보자분들은 만들어주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서 꺼서 지금 32가 조금 넘는데 시간은 한 21초 정도가 나왔네요. 여기서 조금 더 나는 미리 더 곱게 한 다음에 먹어보셔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먼저 한번 맛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맛을 확인하실 때는 간혹가다 에스프레소로 확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으신 상황이라면 에스프레소로 확인을 해보셔도 괜찮지만, 일단은 경험이 좀 부족하신 경우라면 손님한테 나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확인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볼게요. 그럼 저는 가장 많이 팔리는 메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확인을 해보고 맛을 설명드린 다음에 저와 같은 맛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해서 간단한 세팅을 잡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하고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장 많이 쓰시는 게 거의 16온스 컵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이즈에 맞게 얼음 넣고 물 200 정도 넣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컵 사이즈에 맞게끔 드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입으로 먹을 건데 여러분들 이제 빨대 많이 쓰시니까, 손님들도 빨대로 드시니까 빨대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 커피 자체가 이제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 이렇게 블렌딩되는 약간 미디엄 다크 블렌딩 커피인데, 먹었을 때 어느 정도의 이 커피가 갖고 있는 쓴맛도 조금 나오고 고소한 향들도 잘 나오는데, 조금 부족한 게 제가 느꼈을 때는 가벼운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느낌을 조금 없애고 싶으실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커피 양을 더 담거나 또는 입자를 곱게 하는 게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커피 양을 더 담기보다는 저는 입자를 더 곱게 가는 방법을 일단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커피 양을 더 담아가지고 하셔도 상관은 없긴 해요. 근데 커피 양만 그대로 올린 상황에서는 신맛이 좀 더 증가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보면은 지금 아직 여유가 조금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커피 사용량 대비 시간이 좀 빠른 편이다 보니까 입자를 좀 더 곱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입자를 곱게 가는 방법을 한번 써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좀 더 곱게 가는 거예요. 아까보다 훨씬 느려졌죠? 처음에 이제 조금 방울방울 떨어지는 느낌도 있는데, 이건 좀 가스의 영향이 있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쭉 잘 나오고 있고, 약간 33 가까이 나오긴 했고, 시간은 20초 중후반대가 이제 나왔거든요. 얘보단 확실하게 느려졌고, 느려진 이유는 입자가 고와져서다. 그럼 더 많은 성분이 나왔을 거예요. 한번 맛을 확인해 볼게요. 네, 여러분 동일하게 200ml 정도의 물량을 탔고, 얼음량이 좀 달라서
약간 부피는 좀 달라 보일 수 있는데 동일한 물량을 넣었습니다. 자, 이번에 아까 전에 만든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진짜 이런 식으로 딱 비교를 해보시면은 물론 커피의 쓴맛도 어느 정도 증가한 게 있지만 그보다 커피의 지금 무게감, 바디감이라고 하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입에 물을 머금고 있는 거랑 우유 머금고 있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바디가 무거워질수록 제가 우유 같은 느낌으로 변해요. 좀 더 이제 무겁게 차고 혀 주변에 몽글몽글한 느낌들이 조금 더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커피가 훨씬 더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이게 더 쓴맛이 강하지만 바디감이 무거워지고 질감도 좀 더 부드러워지다 보니까 이 커피가 그렇게 더 쓰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적절한 쓴맛에 입에 꽉 차는 느낌을 줘서 훨씬 더 긍정적이고 농도도 훨씬 더 진하게 느껴져요. 물론 입자가 고와서 더 진한 것도 맞겠지만. 그래서 방금 전에 커피는 손님들이 먹었을 때 조금 밋밋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팅 같은 경우에는 밋밋한 느낌을 강하게 느끼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입에 꽉 차는 느낌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기본 세팅을 잡아주실 때 적절한 양과 시간, 추출량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좋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시는 분들은 추출량을 좀 조절을 한다거나 또는 도직량을 좀 조절한다거나 하시는 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바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바스켓만 적절한 용량 잘 골라주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물량을 저장을 하시면 돼요. 요건 제가 이제 한번 이 동작으로만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이 버튼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물량을 조작할 수 있거든요. 물론 머신마다 사용법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하고, 특히 이 CMA 머신 같은 경우는 물량 세팅이 조금 편한 게 있거든요. 왜냐면 왼쪽에 저장을 하시면 오른쪽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1번에다가 물량을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한번 간이로 해볼 건데, 커피로 여러분 원래 하실 때는 포터필터에 커피를 담고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보여만 드릴 건데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돼요. 그럼 어느 순간에 깜빡이거든요. 이렇게 그때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저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양이 얼추되면은 이제 꺼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물이 좀 튀어가지고 정확한 양이 측정이 안 되는데 이 나오는 양이 저장이 됐을 겁니다. 이게 지금 좀 흘러가지고 90 좀 넘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랑 여기에 이제 같은 물량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확인하는 걸로 제가 보여드리면 1번에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이 저장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좀 물이 튀는 것도 있어서 약간 오차는 있어요. 95.87 이 정도 나오죠. 자, 그럼 오른쪽에는 얼마가 저장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눌러보면 보면 지금 98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양쪽 했을 때 지금 이제 그냥 떨어지는 물량으로 한 2-3g 정도 차이가 나게 나왔는데 완벽하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그룹에서도 매번 똑같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요 떨어지는 물량 2-3g 차이가 여러분 나오는 커피에 무조건 2-3g 차이를 나타내진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껴가지고 해보셨을 때는 적으면 1g, 많게는 한 2g 정도의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비교적 비슷하게 나오는 상태라면은 이렇게 자동 버튼을 설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쓰는 머신은 이쪽에 저장한 거랑 이쪽에 저장이 바로 복사가 안 되는 것 같다 하시는 경우에는 따로따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부 방법은 사용하시는 머신 이제 뭐 설명서나 검색을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자동 물량을 세팅을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 간단하게 보급형 머신을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가볍게 가이드 세팅, 처음에 커피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 도저히 모를 때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 앞으로 저희가 또 갖고 있는 크레먼을 사용해서 온도 조절이나 뭐 유량 변화가 되는 머신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이엔드 기능을 좀 고급 기능을 활용해서 커피를 좀 더 어떻게 세팅을 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버전으로 저희가 조금 이제 앞으로 알려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급형 머신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심해 공호 머신을 활용을 할 거고, 저희랑 같은 머신 갖고 있는 분들은 뭐 환경에 따라 커피 맛이 완전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커피 사용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팅 맞춰 보시다가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보고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